네, 319쪽 근저당 가겠습니다. 자, 앞에 저당권은 채권 채무가 확정돼서 들어가는 게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그러면 중간에 채권이 롤러코스터 증감 변동합니까? 고정입니까? 채권이 확정되어 있는 거니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변동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채무를 다 뭐 하면 변제하면 이 등기부에 저당권이 있는데 뭐가 있는데 네, 이거 말소하지 않아도 자동 소멸하는 것일까? 아니다. 등기부에 저당권이 있으면 이걸 갖다 가서 뭐 해야지? 실제로 가서 뭘 해야지? 말소를 해야지. 네, 비로소 저당권이 뭐 한다? 소멸한다.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응? 여기에요. 정답은 B야, B. 예? B에 여기가. 그 이유가 뭐예요? 네. 이 채권이 주가 되는 거고 이게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편 채권이 있어서 2편 물건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이 없다면 유질저가 있을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질저 없는 채권은 있어도 채권 없는 유질저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채권이 3편 채권이 뭐가 되고 주가 되고 2편 물건의 담보 물건이 종이란 말이에요. 무슨 관계 있다? 그러니까 뭐가 사라지면 주가 사라지면 뭐도 사라진다. 이 종도 사라진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뭐다? 이때 소멸한다 그 얘기 아셨어요? 그래도 여기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러면 이게 만약에 10억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예? 둘이 약속했어요. 너 제때 돈 안 갚으면 지연이자, 무슨 이자? 하루 지연이자가 하루에 50만 원이다. 하루 지연이자가 얼마다? 50만 원 약속을 했다면, 자, 이때 만약에 저당권이 소멸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어야지 저당권이 소멸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면 채무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등기 뭐 할 때까지 이거 지워줄 때까지는 돈 안 갚어. 일이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채무자는 뭐라고 얘기할까? 답은 맞췄는데 이유는 모르고 맞히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그게 제일 위험한 거야. 답은 맞히는데 나중에 삐끗하거든. 이해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간다고요. 이게 변제기고 너 말소해주는 것도 변제기다. 이렇게 주장할 거란 말이에요. 어느 때 소멸하면 이때 소멸하면 말소하는 것하고 돈 갚는 게 뭐다? 너도 변제기고 나도 변제기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너변 나변 나올 때 무슨 말 나오죠? 네. 동시이행이 나온단 말이야. 무슨 얘기요? 그럼 동시이행 나오면 무슨 말이 떨어져요? 네? 항변권이 떨어지죠? 무슨 권? 떨어지죠? 그러면 네가 뭐 할 때까지? 줄 때까지 뭐 저기 항변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항변권 있으면 그 다음 코스 그 자체, 이행, 지체, 책임 면제받아요. 그럼 네가 서류 줄 때까지 나 돈 안 갚아도 나는 무슨 권이 있으니까? 항변권이 있으니까 나는 그 자체로 뭐가 아니니까. 예? 주장하지 않아도 뭐요? 이행, 지체, 책임을 뭐 한다는 거요? 면제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안 붙어요? 여기는 지연 이자가 안 붙는다는 얘기예요. 아시세요? 무슨 관계니까? 동시행 관계니까. 그러니까 뭐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돈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돈 때문에. 전부 다 돈 문제 때문에 지금 갑론을박하는 거예요. 그죠? 네. 이때 소멸한다면 아시세요? 근데 만약에 어느 때 소멸한다면 돈 갚으면 저당권 등기는 뭐 하지 않아도 만약에 이게 여기가 맞다면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가 아니야? 그 어느 게 변제기고 돈 갚는 게 변제기고 등기 말소는 변제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무슨 관계 아니야? 그때 변제 있는 사람은 뭐라고 칭하죠? 네? 선, 이행, 의무자라 하고 이 사람은 지금 아니니까 나중이니까 뭐야? 후 이행 뭐다? 의무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선, 이 의무자는 무슨 권이 없어요? 아니 먼저 약속했으면 무슨 권이 없어? 항변권 없잖아요. 뭐 없는 사람이?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바로 뭐에 빠져요? 지체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속한 날짜 돈 안 갚으면 그 다음 날부터 뭐가 붙기 시작해요? 딱딱 붙는다는 얘기예요. 아시세요? 그러면 이게 동시행관계 들어가 또 문제 나올 거 아니야. 채무 변제와 등기 말소는 동시행관계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어느 게 변제기고 돈 갚는 게 변제기고 등기 말소는 후. 그러니까 선 의무자가 뭘 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항변권 없으니까 뭐에 빠진다? 지체에 빠져서 뭐가 붙는다? 지연의자가 붙는다. 그러니까 동시행은 그 동시항변권 거기서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두루두루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연결되지. 아까도 전세권도에서 동시행 관계 나와요, 안 나와요? 기간 만료가 되면 주인은 뭐 줘야 되고? 전세금 반환하고 전세권자는 목적물 반환하고 하나 더 말소 서류 두 가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주고 하나를 덜 주게 되면 여전히 무슨 관계 있어요? 동시행 관계 있으니까 지연이자가 붙어 안 붙어? 안 붙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돈을 뭐 하면 딱 갚으면 저당권 뭐 한다? 딱 소멸한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제목이 뭐다? 부종성이라 한다. 무슨 성이요? 부종성이 적용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318쪽 왼쪽에 보시면 369조 무슨 성? 부종성 나옵니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 주된 채권이 뭐의 완성? 시효가 완성됐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죠? 채권은 소멸시 대상이 됩니까? 소멸시효가 나오면 3편 채권 모두 2편 물건 용만 지점만 소멸시효 대상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려 죽으면 저당권은 부정성에 따라 죽겠죠. 근데 종된 저당권이 독립해서 소멸시효에 걸려 죽을 수는 없겠네. 기타 사유로 소멸한 때 종된 저당권도 뭐한다? 소멸한다. 이게 무슨 성? 부정성. 그래서 이 부정성 때문에 채무 변제와 등기 말소는 무슨 관계가 아니다?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저당권 얘기인데 319쪽에 이제 무슨 저당은? 근저당은 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 확정을 장 내에 보류해서 이를 뭐 할 수 있다?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정될 때까지 주된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네, 미치지 않는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적 거래 관계가 있을 때, 여기 본사가 있고 도매상이 있을 때 거래할 때마다 현찰을 딱딱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본사에서 너한테 외상 줄 수 있는 금액이 10억이다. 얼마다? 10억까지 외상 줄 수 있다. 그러면 채권 최고액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올라가는 금액이 얼마라는 얘기죠? 10억까지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신 10억에 해당하는 뭘 갖고 와라? 담보 갖고 와라. 그래서 부동산에 붙이는 게 뭐다? 근저당입니다. 채무 확정내가 아니에요. 그러면 채권이 롤러코스터를 탈까요? 안 탈까요? 자, 물건 들어왔습니다. 2억이 들어왔습니다. 얼마 채권이 있는 거예요?
2억 채권이 존재하죠? 또 다음 물건 들어왔어요. 5억 들어왔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7억이죠? 그럼 오늘 장사가 잘 돼가지고 돈 몽땅 갚아버렸어. 그럼 뭐예요? 채무가 뭐예요? 소멸했죠? 자, 채무가 소멸했을 때 밑에 저당권이 소멸할까, 소멸하지 않을까? 네. 소멸하더라도 소멸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계속 뭐 하는 거니까? 거래하는 거니까. 다시 또 물건 들어와요. 3억이 들어왔다가. 그죠? 또 여기 뭐 5억까지 또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뭐 하다가 증감 변동하다가 한 번은 결산해야 돼, 안 해야 돼? 한 번쯤은. 그래서 결산기를 잡아가지고 한번 지금까지 외상거래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딱 정해 보니까 딱 금액이 7억으로 결정됐습니다. 얼마요? 7억. 그럼 채무가 뭐가 된 거예요? 채무가 확정됐다 그 얘기죠. 확정되면 저 당에서 이 근이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뭐로 바뀌는 거예요? 저당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똑같아.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돈을 다 뭐하면? 채무를 뭐하면? 갚으면 저당권이 뭐하죠? 채무가 저당권 소멸하죠? 그러면 여기 뭐 되기 전까지는? 채무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채무가 뭐해도 소멸해도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지? 그러니까 부정성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부정성이 다소 뭐가 돼 있다? 완화되어 있다가 채무가 뭐가 되면? 확정되면 저당권 근 떨어지면서 저당권 되면서 이제부터 무슨 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채무가 확정되면 그 위에는 무슨 성 적용해요? 부정성이 적용되겠죠. 그러니까 근저당 나오면 그 위에 채무 확정이야, 채무 최고액이야. 최고액. 그럼 나중에 뭐가 똑 떨어지면, 그 똑 떨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저당권 돼서 그때부터 뭐 들어가는 거예요? 부정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저당 인동화는 뭐다? 부정성이 다소 뭐가 되어 있다? 완화되어 있다. 그런 얘기야. 이걸 조문에서 확인하는 얘기야. 357조. 제일 좋은 건 조문을 보고서 그 조문이 왜 그럴까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A점때 정하고, 그죠? 채무 확정을 먼 날 장악 내에 보류해서 이를 뭐 할 수 있다?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뭐 될 때까지? 그럼 이거는 확정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채무 확정 이전은 주된 채무가 소멸, 주된 채무가 이전했죠. 종된 저당권에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미치지 않으니까 소멸하지도 않고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전하지도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부정성 뭐다? 완화되어 있다라고 그걸 두고 하는 얘기예요. 주가 죽었으면 종된 것에 영향을 미치면 종도 죽는다는 얘기죠. 근데 영향 안 미치니까 주가 죽어도 종은 뭐야? 살아있다는 얘기. 간 이건 뭐 되기 이전까지만, 확정되기 이전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성 뭐다? 완화. 그럼 부정성 완화의 반대말은 뭐예요? 강화? 부정성 강화? 그것도 맞아. 뭐 부정성 엄격. 법정 담보물권 유치권은 부정성이 엄격합니다. 수리 다 내면 절대 유치권 사라져야지. 유치권 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뭘 다 갚으면? 아니 수리비 채권 다 주면 절대 뭐 하면 안 돼? 유치하면 안 되지. 유치권 소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법정 담보물권 무슨 권은? 유치권은 부정성이 뭐한데? 엄격한데. 약정 담보물권 무슨 저당은? 근저당은 부정성이 다소 뭐가 돼 있다? 완화돼 있다. 뭐가 떨어지기 전까지. 근저당에서 가다가 근 떨어지면서 저당권 되죠. 그러면서 뭐가 적용되는 거야? 그냥 부정성 적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떨어지기 전까지는
채무 확정되기 전까지는 부정성이 다소 뭐가 돼 있다? 완화돼 있다는 얘기예요. 엄격은 어디로 가고? 법정. 유치권은 부정성이 뭐하고? 엄격하고. 저당권, 근저당은 부정성이 다소 뭐가 돼 있다? 완화되어 있다. 그게 무슨 저당? 근저당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때 제 이름을 밝힙니다. 제 이름이 이거거든요. 부정성 완화되는 게 뭐다? 근저당 틀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틀지 마세요. 근저당. 자, 319쪽 근저당. 자, 그래서 부정성이 다소 뭐가 돼 있다는 거, 완화됐다는 거. 그래서 거기 2번에 특질에 니은 있죠. 부정성보다 완화. 이때 딱 반대말은 뭐죠? 부정성, 엄격. 그러니까 민법을 공부하는 방법은 반대되는 것들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양이 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반대되는 말들. 부정성, 완화, 부정성보다 엄격. 네. 다음에 등기사항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320쪽. 자, 근저당권 효력에서 디귿 채권 최고액이란 말이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 근저당은 모든 채권을 일단으로 취급해서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 한도액까지만을 담보한다. 근저당권 결산기의 피담보 채권이 최고액에 뭐하지 않으면 달해있지 않은 때는 현저한 채권 금액이 담보되며 결산기에 있어서 피담보 채권 총액이 채권액을 뭐하면 초과한 때는 최고의 상당만 뭐가 되고 담보되고 잔액은 뭐가 된다? 무담보. 혹시 초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너무 예산을 많이 줬다는 얘기지. 잘못 계산해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채권 최고액이 뭐 하는 경우? 넘은 경우. 또 넘지 않는 경우 있겠죠. 자, 맨 밑에 보세요. 최고액이 무슨 뜻일까? 최고액 근저당권자 채권자가 담보 목적물로부터 뭐예요?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뭐다? 최고 한도액을 말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경락대금 들어가서 거기 어디까지? 그 최고액까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측에 이제 보충 자료 체킹하시고요. 확정된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을 만약에 뭐 했으면? 초과한 경우입니다. 1번 제목은 설정자가 누구인 경우고요. 채무자고요. 두 번째는 물상 보증인 경우고요. 또 세 번째는 자, 제3취득자죠. 그럼 어디까지 갚아주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담보 제공자, 즉 설정자가 설정자가 스스로 누구인 경우도 있고요. 채무자인 경우도 있고 누구인 경우도 있다? 제3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채무자가 있을 때 채무자 담보가 들어온 경우도 있고 아니면 누구 토지가 그러니까 제공자가 누구일 수도 있고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최고액 범위면 좋은데 최고액 플러스 뭐가 나왔을 때 알파가 나왔을 때란 얘기예요. 그럼 이 채무자 부동산에 뭐가 붙어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말소 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소 요구하려면 채무자, 설정자, 채무자 부동산 이걸 말소를 요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만 갖고는 안 되지. 어디까지? 이걸 다 변제하고 말소들하는 것이 맞죠. 그게 그 1번 얘기예요.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가 근저당권 소멸을 뭐하기 위해서는 구하기 위해서 변제할 채무액은 채권 최고액을 넘는 채권 전액입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 제3자는 이 제3자가 대신 담보를 제공했는데 초과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뭐 하려면 말소를 요구할 때는 어디까지만 갚아줘도
여기까지만 갚아주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갚아줄 의무는 없죠. 그래서 설정자가 채무자인 누구일 때는, 물상 보증인일 때는 어디까지만 갚아주고 최고액까지만 갚아주고 말소 들어가도 관계없겠죠. 또 제3취득자 있다고 그랬죠. 근저당 붙은 후 들어간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어차피 또 실행되면 죽을 목숨이잖아. 그죠? 그럼 뭐 초과액 플러스 알파가 났으면 어디까지만 갚아주면 돼? 거기 최고액까지만 갚고 말소 들어가도 관계없지 않겠죠. 그래서 최고액 플러스 뭐가 나오면, 알파가 나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것은 뭐한다? 다 갚을 의무가 있겠죠. 다음 넘기시고요. 322쪽 맨 위에 두 번째 거, 다만 지연이자 내지 무슨 배상은, 지연배상은 1년분에 뭐 되지 않고 한정되지 않고 채권 체육에 포함되어 있어 모두 제한 없이 뭐가 된다? 담보되고요. 그 다음에 실행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비용이요? 그럼 그 두 가지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일반 저당권, 피채권 범위 5개 있죠. 그죠? 같이 기억해 보세요. 일반 저당권 5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 있었어요? 원본 있었고, 두 번째 이자 있었고, 세 번째, 네 번째, 네, 지연이자 몇 년분에 하나죠? 1년분에 하나죠? 또 다섯 번째, 실행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죠? 그러니까 근저당도 당연히 뭐 있습니까? 여기. 그죠? 다 들어가는 건 맞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근저당에서는 이 마지막 두 개, 이 두 개는 X라는 것만 기억하더라고요. 무슨 저당에서는? 지연이자 1년분에 하나지 않고 실행보험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일반 저당권은 지연이자가 1년분에 하나고 실행보험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디서는? 근저당에서는 지연이자 1년분에 하나지 않고 어디 안에 들어가 있으면 최고액 들어갔으면 다 뽑아갈 수 있다는 얘기고, 실행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네, 그렇게 해서 딱 결정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요. 넘기지 말고 323쪽에서 맨 위에 3번. 맨 위에 3번. 근저당권자 아닌 자 저당 부동산 경매 신청.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뭐하면? 신청하면 선순위 근저당권 피담보 채권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경락인이 대금을 다 모았을 때, 완납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누가 있고요? 갑이 채권 최고액 근저당이 있었고, 그 뒤에 이제 누가 붙을까요? 네, 그 밑에 이제 후순위가 붙어왔습니다. 후순위가 붙어왔습니다. 이렇게 채권 최고액. 그래서 누가 경매를 신청했다? 그럼 이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겠지. 얘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누가 경매 신청했습니까? 후순위가 뭘 신청했어요? 경매를 신청했을 때 이 자신의 채권액은 확정됩니다. 자신의 뭐는요? 채무가 뭐가 되면서? 확정되면서 근저당에서 뭐가 떨어진다. 근이 떨어지면서 자신은 저당권으로 바뀝니다. 일반 저당권으로. 근데 위엔 누구는? 선은 여기서 채무가 확정되는 게 아니고 경매를 신청했으면 경락인이 대금을 다 모은 때가 있어요. 완납한 때가 있겠죠. 그때 누구는? 갑은 채무가 뭐가 되고 확정되면서 뭐로 바뀐다? 근이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제 확정된다? 대금을 다 완납했을 때.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후순위가 경매를 신청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은 언제 확정된다? 네, 경매 신청 시가 아니고 뭐다? 완납. 그러니까 후순위는 경매 신청하면 자신의 채무가 확정되면서 저당권 돼요. 근데 위에 선순위는 영향을 받지 않겠죠? 그래서 증감 변동해가지고 언제? 대금 완납 시 채무가 뭐가 된다? 확정된다는 것. 네, 그렇게 가면 되겠네요. 네, 다음에 324쪽 갑니다. 공동저당. 공동저당. 네, 채권액이 10억인데 토지 하나로는 안 되고 여러 개 부동산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걸 뭐라 한다? 공동저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몇 개고 부동산이 한 개고 저당권이 한 개면 이건 저당 하나니까 무슨 저당이다? 단독 저당이라 하고 부동산이 몇 개가 들어왔다? 두 개가 들어왔다. 뭐를 하는 거죠? 지금 채권 확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이 있을 때 부동산이 몇 개고 하나고 저당권이 하나면 뭐로 가고 단독 저당이고 부동산이 두 개일 때 그럼 등기부가 두 개일 거 아니에요. 그럼 저당권도 몇 개? 두 개. 금액이 클수록 부동산이 많이 들어야 되겠네. 그럼 세 개 들어오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다섯 개 들어오면 다섯 개. 그러니까 무슨 저당은? 공동저당은 부동산 뭐만큼? 개수만큼 저당권 개수가 존재하는 것. 그걸 뭐라 한다? 공동저당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왼쪽에 보시면 공동저당이라는 것은 부동산 뭐만큼? 그 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동저당은 복수 부동산 위에 한 개의 저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부동산마다 등기부가 있다 없다? 그럼 등기부에다가 계속 저당권 기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개수만큼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저당권 개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게 무슨 저당? 공동저당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공동저당에서는 자 325쪽에 보시면 자, 공동저당을 해가지고 기억이 담보 목적물이 모두 누구 거라면 채무자 소유의 동시배당이 있고요. 색깔 칠하시고요. 자, 니은은 뭡니까? 니은은 제목 담보 목적물 모두 채무자 소유의 경우 무슨 배당? 20배당.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갑의 채권액이 있다. 기억이다. 그게 기억 금액입니다. 채무자 을 겁니다. 채무자 을. 또 채무자 을이 부동산을 두 개 갖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토지가 있고 X 토지가 있고 뭐가 있다? Y 토지. 부동산 두 개를 담보로 집어넣습니다. X 토지하고 무슨 토지? Y 토지. 그러면 갑은 이 X 토지도 저당권 설정 받았고 또 어느 토지에도 Y 토지도 뭐 설정 받았어요? 저당권 설정 받았죠. 그럼 무슨 저당은 표시를 해야 돼요? 표시해야 되겠죠. 다음에 X 토지에 대해서 이제 A가 들어옵니다. 누가 들어온다? A가 저당권자가 들어옵니다. 이건 공동저당 밑에 있으니까 뭐라 그러죠? 후순위 저당권자. 그럼 이 부동산에도 누가 들어와 있다? B. 저당권자가 들어와 있다 생각할게요. 자, 이런 상태에서 채권자가 이 X, Y를 한꺼번에 뭐 할 수도 있고 X를 같이 이렇게 경매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누가? 채권자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같이 경매 집어넣으면 뭐 집어넣으면? 같이 집어넣으면 거기 368조 있습니다. 1항 동일한 채권 담보로 수개 부동산에 저당권 뭐 했어요?
그럼 저당권 개수는 몇 개죠? 아니, 수개 부동산이니까. 저당권 개수 수개야. 그 부동산 경매 대가를 동시에 뭐하면 배당한 때 각 부동산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채권 분담을 정한다. 경매 대가에 뭐해서 비례해서 분담 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금액을 뭐 한다는 걸까요? 안분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느 금액이죠? 이 금액을 안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볼까요? 여기다 계산해 볼게요. 계산할 수 있습니다. 채권액 곱하기 자, 무슨 토지 경락대금 분해 삼각형 나옵니다. X 토지 경락대금 분해 플러스 뭐죠? Y 토지 경락대금 분해 무슨 토지? X 토지 경락대금. 그러면 니은 금액이 나온다 가정하고. 그럼 이쪽은 똑같아요. 무슨 금액을? 이 금액을 안분하는 거니까 기억 곱하기 어떻게 하면 된다? 삼각형의 안분은 무조건 X 토지 경락대금 플러스 뭐예요? Y 토지 경락대금 분의 뭐죠? Y 토지 경락대금 디귿이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비율에 따라서 뭐 한 거예요?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니은 더하기 디귿은 뭐예요? 네? 기억이란 얘기예요. 비율에 따라서 뭐 했으니까 안분. 그게 몇 조? 368조예요. 자, 채권이 기억인데 Z까지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기억 곱하기 XY Z분의 X 안분. 기억 곱하기 XY Z분의 Y 안분. 기억 곱하기 X Z분의 뭐다? Z. 그럼 다 더하면 똑같이 기억이라는 얘기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안분. 그럼 안분은 전부 잘 보니까 그림을 잘 봐. 그림이 삼각형이잖아. 이렇게. 뭐 한다고요? 기억할 수 있겠어요? 안분 한다는 거 아시세요? 자, 그럼 어쨌든 값은 비율도 나눠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X토지 경락대금에서 얼마 뽑아갔어요? 그만큼 뽑아갔지? 그럼 나머지 금액은 누가 가져가면 돼? 후가 이제 가져가면 되는 거고. 여기는 아니 Y토지 경락대금에서 이만큼 뽑아갔잖아. 남는 거 얘가 치고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다? 안분. 자, 그런데 밑에 이제 20배당 들어갑니다. 무슨 배당이요? 근데 잘 보니까 하나만 해도 다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쪽 가서 몽땅 받아갔다. 이쪽 받아갈게요. 아무데나 상관없습니다. 자, X토지 들어가서 몽땅 받아갔어. 몽땅 훑고 지나갔어. 이건 안 건드리고. 그럼 누가 불만 있어요? A가 불만 있지 않을까요? 왜? 안분 했더라면 금액이 좀 클 텐데 몽땅 받아가면 불만 있잖아. 이 불만 사람은 불만을 어떻게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요? 네, 그거 하는 거예요. 니은. 들어갑니다. 368조 이하. 전항의 저당 부동산 중 일부 경매 대가를 먼저 뭐 하는 경우? 배당하는 경우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경매한 부동산 누구는 차순환권자, 이게 누구죠? 후순환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전항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 경매 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 안분배 금액을 선순위자를 뭐해서 대의해서 저당권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어디를 몽땅 받고 훑고 지나갔어요? 여기를 몰고 지나갔죠? 그러면 누구는? A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죽지 않는 방법은 뭘까? 선순위를 타는 거야. 누굴 타고서? 이 사람이 이쪽 부동산 안분배 금액이 있어 없어? 여기서 뭐 하면 되는? 요 금액만큼 가서 뭐 하면 되고 대신 위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어느 부동산 받고 훑고 지나가면 거꾸로 여기를 훑고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럼 이제 누가 불만 있어? 그럼 B는 또 누굴 타고서? 선순위 타고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금액 가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금액만큼 대의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저당? 네? 이시 배당. 그러니까 지금 공동 저당은 채권이 있고 뭐만큼 있는 거예요. 응? 채권이 있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공동 저당. 부동산 개수만큼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가 누구 거고요. 하나는 누구 거예요. 채무자 X고 하나는 뭐예요? 네, 채무자 누구 거다? Y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같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집어넣으면 채권에 곱하기 X, Y분의 X 안분 떨어지죠. 여기는 채권에 곱하기 X, Y분의 Y 안분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뭐 한다? 안분하는 거예요. 무슨 배당하게 되면? 자, X, Y를 같이 뭐 하면 동시에 배당한다면 안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안분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동시 배당이 아니고 뭐라면? 이시 배당이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X 부동산에 누구? 후. Y 부동산에 누구? 후. 크로스 뭐 한다? 가서 뭐 하면 돼요? 안분 금액에 뭐 하면 돼? 대하면 되잖아요. 공동저당 채무자 X, 채무자 Y 같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한다? 안분. 만약에 한쪽만 배당시키면 그 부동산의 후는 다른 부동산 안분 금액 가서 뭐 한다? 대위. 이거 대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크로스 된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배당? 이시 배당. 그래서 민법에서 만약에 계산 문제가 나오면 공동저당 계산 문제 하나 나와. 계산 문제. 민법도 무슨 문제 있다는 거? 계산 문제 있어요. 그래서 같은 동시 배당과 무슨 배당? 이시 배당. 그런데 이게 채무자하고 채무자일 때는 조문 따라 가는데 이게 을이 아니고 병일 때 누구일 때? 제 3자일 때. 다른 말로 뭐죠? 물상 보증인. 그러니까 한쪽은 누구고? 채무자고 한쪽은 누구야? 물상 보증인. 딱 뜨는 순간 물상 보증인은 여기다가 벽을 쌓습니다. 뭘 쌓는다고? 벽을 쌓습니다. 벽을 쌓아놓고 함부로 이 벽을 못 넘어옵니다. 자, 이걸 같이 집어넣습니다. 뭐 집어넣었다고요? 같이 집어넣으면 조문상은 안분돼 있죠. 근데 물상 보증인이 이렇게 항의합니다. 왜 안분 하느냐? 이 빚은 내 빚이 아니니까 이 부동산 경락대금에서 받을 수 있는 만큼 한번 다 받아보고 모자라면 놔라. 아시겠어요? 그게 첫 번째 판례입니다. 325쪽 관련 판례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적읍시다. 맨 위에 368조는 뭐죠? 네? 왜 368조 있잖아요. 그거는 뭐죠? 채무자 X, 채무자 Y죠. 그죠? 그때는 뭐 했어요? 채무자 X, 채무자 Y일 때는 안분. 위에 그림이. 근데 그 밑에 판례 있죠? 하나 누구 거고? 채무자 거고. 하나 누구 거요? 물상 보증인이죠. 그럼 그 위에 있는 것은 채무자 X였고 채무자 뭐 있었어요? 채무자 X 토지하고 채무자 뭐야? Y 토지일 때는 그냥 사이좋게 뭐 하면 돼? 안분하면 되는데 밑에 건 채무자하고 하나는 뭐예요? 채무자하고 하나는 제3자란 얘기야. 제3자 Y일 때는 안분 안 한다는 거예요. 일단 어디? 변제를 하고, 예? 뭐가 남으면, 잔액이 남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을 쌓았다는 얘기죠. 뭐 썼다? 그 판례입니다. 읽어볼게요.
공동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수개 부동산 중 일부는 누구 거고? 채무자 소유. 일부는 물상보증인 제3자 소유인 경우 위 부동산 경매 대가를 동시에 뭐하는 때? 배당하는 때 채무자 소유 부동산 경매 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뭘 하고? 배당을 하고 부적본이 있을 때 경우에 물상부동산 경매 대가에서 추가로 배당받죠. 그러니까 채무자 X, 채무자 Y일 때는 안분. 채무자 X, 제3자 Y일 때는 깨져. 안 해주죠. 일단 어디서 다 배당받고? 다 받고 잔액 있을 때 올 것. 그러니까 딱 하나 쳐놓으면 돼. 이거 할 때는. 제3자 할 때는 이게 딱 쳐놓고서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일단 어디부터? 받고 모자르면 간다는 거. 자,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자, 밑에 이제 보충 자료가 있네요. 무슨 자료요? 채무자 X와 물상보증인 제3자 Y가 있는데 무슨 부동산이 먼저 경매됐다? 네? 아니 1번.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뭐가 됐다? 경매됐습니다. 그러면 특징 밑에 출신돼 있죠.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먼저 경매가 이루어지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누구는 후 순위 저당권자는 1번 공동상권자를 뭐해서 대해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 뭐 할 수 없다는 거. 그러면 채무자 후는 입장 못하네. 그죠? 아까 채무자 X, 채무자 Y일 때는 크로스 됐잖아. 그럼 누구는 입장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다 보면 전부 다 벽 쳤다는 얘기 아니야. 만약 어느 분 다 받아갔어요. 얘 받아갔지. 그래서 얘가 못 타고서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벽에 막혀버린다는 얘기지. 누구는? 어느? 채무자 부동산의 후는 물상보증인에 입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막혀버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밑에 2번 어느 부동산이 경매가 되면 이쪽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럼 다 받아갈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러면 이 물상보증인은 자신의 빚이 아니지. 그죠? 일단 이렇게 합니다. 이 물상보증인, 채무자 아니죠? 물상보증인은 이 갑의 저당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대신 변제해 줬으니까. 그럼 요거 저당권 취득한 거거든요. 뭐 취득했다고? 취득했어. 그러면 여기 밑에 누구는? 후는? 이 사람 채권자 맞아요? 아니, 얘는 이 사람 채권자 맞냐고. 맞지? 그러니까 이 후는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못 타고서? 이렇게 타고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쨌든 물상보증인의 누구는? 후는 채무자 부동산 입장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럼 완전 벽이야. 그러니까 벽. 그러니까 우측 읽어보세요. 327쪽 읽는 게 힘들어서 줄쳐놨잖아. 자기 소유,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뭐가 돼서 경매돼서 1번 저당권자에게 대의변제한 누구는? 물상보증인은 1번 저당권을 대의 뭐하고? 취득하고 물상보증인 소유의 누구는? 후 수양권자는 1번 저당권에 대해서 무슨 대의할 수 있다? 타고 들어간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안분 깨졌지 아까. 그죠? 또 크로스도 깨져 안 깨져요? 이게 다 깨진단 말이야. 이게 뭐로 바뀌는 순간 제 3자로 바뀌는 이게 다 이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뭐가 안 돼 이거?
동시배당 깨지잖아. 어디 먼저 다 받고? 다 받고 들어온다. 만약에 한쪽 부동산 들어가게 되면 얘는 입장 못하지. 누구만 입장하는 거야? 물상보증 후만 입장하죠. 그럼 합시다. 채무자일 때는 같이 집어넣으면 안분이죠. 그죠? 20배당하면 크로스 그림이 예쁘죠? 좌우 딱딱 그림이 맞죠? 근데 무슨 배당하면? 아니, 물상 보증인이 하나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호막을 다 쳐놓고 깨져버리죠. 안분 안 합니다. 먼저 누구부터 받고 모자라면 들어온다. 한쪽부터 한 집어넣으면 채무자 거 먼저 경매 집어넣었어. 그럼 채무자 누구는? 후는 입장 못해. 누구만 입장해요? 아니, 물상 보증인의 후만 입장할 수 있다고요. 됐어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니, 공동대상을 맡고 싶다면, 안 맡고 싶으면 버려. 근데 버리기 아까워요. 왜? 뻔한 건데. 그래서 그 판례를 자꾸 읽으셔야 돼. 아셨어요? 자, 넘겨보시면. 자, 328쪽 가보세요. 네. 그 유치권 나오죠? 유치권 특질은 점유가 생명이다. 근데 뭐 하잔다는 거? 우선 변제가 없다는 거.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물권적 청구권 세계가 어떻게 되실까? 유치권 기초한 물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점유권 물청만 있다는 얘기죠. 뭐만 살려내면? 거기 328조가 유치권의 특질이야. 점유 상실하면 본권 유치권 소멸하잖아요. 유치권 공식은 먼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유를 하다가 물건 관련 채권 때문에 유치권 들어가죠. 그러니까 점유가 상실되면 본권 유치권 소멸하고, 점유가 다시 살아만 날 수 있으면 본권 유치권도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유권 물청 던져서 뭐만 부활시키면? 본권 유치권이 부활할 것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다음 맨 밑에 326조 제목이 뭐예요? 자, 거기 유치권 행사라고 돼 있죠. 유치권 행사 몸동작을 해보세요. 유치권 행사가 뭐예요? 점유, 채권, 유치권 행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죠. 세 개 같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유치권 행사지. 그럼 이거 채권 행사 아니란 얘기야. 유치권 행사는 무슨 행사가 아니다? 채권 그대로 고정돼 있잖아요. 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채권을 뭐 하지 않으면?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의 소멸시는 뭐 하는 거예요? 중단되지 않고 계속 뭐 한다? 진행한다고요. 그래서 채권이 소멸시효가 뭐가 되면? 완성돼서 죽으면 유치권도 따라 죽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채권의 소멸시효가 뭐가 되지 않도록? 완성되지 않도록 별도로 중단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 채권 소멸시 진행에 영향을 뭐 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뭐 되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계속 현재 진행 중. 따라서 별도로 채권을 행사해야지 채권의 소멸시효가 뭐가 된다? 중단된다. 써봐야 의미 없습니다. 일을 하셔야 됩니다. 놓고 326조 놓고 1시간 동안 이걸 한번 실험 한번 해봐요. 그럼 이해가 돼. 근데 생각하는 힘이 뭐야? 한 2분 하다가 뭐야? 내 던지지 마시고 1시간, 아니 하루 종일 갖고 놀으라니까. 그럼 이해가 될 거야. 자, 329페이지. 저당권자 우측에 저당권자 점유하지 않고 무슨 변제? 우선 변제. 그래서 여기 다 정리되어 있네요. 첫 번째 뭐 된 것만? 등기, 등록된 것만 설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뭐가 없다?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취득권이 없어. 언제부터 가지고 가요? 저당 부동산
압류 후부터 들어가죠. 저당권자는 저당물 반환 청구권이 없죠. 아까 이거 어떻게 기억했어요? 반환 아까 했었잖아. 벌채, 중지, 가능, 반출, 수목, 반환 안 된다. 대신 도로 원위치 시켜. 못해? 다른 거 갖고 와. 그게 뭐예요? 저당물 보충. 그렇게 해결한다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우선 변제 받을 범위가 뭐예요? C 있죠. 이자는 무제한, 지연이자는 몇 년분? 1년분. 그 4번, 5번이 어디서 안 써먹는다? 근저당에 쓰는 지연이자 1년분에 하나지도 않고 실행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죠. 기억하시고요. 자, 밑에 나와 있네요. 무단경작 농작물, 토지에 뭐 하자는 물어? 효력이 미치지 않죠. 무단경작 위에 세 가지 뭐 있었어요? 무단 신제, 무단 신축, 무단 경작 기억하시고요. 넘기시고. 자, 거기 2가 일괄 경매 채권이고요. F가 뭐죠? 법정 지상권이죠. 그럼 사실은 먼저 뭘 논의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다. 먼저 써보세요. X다, 같다, 다르다. 그죠? 그러면 같을 때 법지 있으니까 건물 철거 문제가 없으니까 일괄 경매 얘기할 필요가 없죠. 다르면 처음부터 다르면 다른 원인 가지고 놀면 되는 거니까 뭐도 없고 법지 인정할 필요도 없고 일괄 할 필요 없는 거죠. 이게 X일 때가 신축했을 때가 문제란 말이야. 뭐가 없어요? 법지 없어. 그래서 한번 일괄 경매기를 터본 거죠. 그럼 무슨 당시에? 아니, 경매 당시 같다면 can. 아시겠습니까? 다시 무슨 당시? 경매 당시 같다면 can. 첫 번째 can이 뭐죠? 일괄 경매 can. 싫으면 토지 경매 can. 그렇게 기억하세요. 자, G 저당물 보충 나왔네.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보충. 아니. 아까 스토리. 벌채, 중지, 반환 안 된다고 그랬지? 그때 보충 들어가죠. 자, 물상 대비 1. 저당권 붙은 토지가 뭐가 됐다? 매각대금 청구권에는 물상 대비 인정되지 않죠. 저당권 붙은 토지가 수용됐다. 보상금 청구, 보상자 빠졌네. 보상금 청구권에는 물상 대비가 뭐가 된다? 인정되지요. 그럼 아까 이거 했었죠. 뭐야? 무슨 토지하고 무슨 토지? 매각 토지와 수용 토지 놓고 쓰겠습니다. 특징. 매각 토지는 승계 취득. 수용 토지는 그걸 놓고 생각하면 답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네, 잠시 쉬었다가 이제 계약법 들어갈게요.